이번 시간에는 금융재산 일가조회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재산 일가조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로 보면 금융재산 일가조회라는 그 조항이 있는데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 등이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이 장에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 자료를 일괄에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번은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 신고 사항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 혐의. 2번은 85조 1항에 적용받는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수증자에 의해서. 그리고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과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법 조문이요. 자, 조회 현황입니다. 상속재산이 50억을 초과한 경우 지방국세청장에서 금융재산 일가조회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일가조회 대상 금융재산은 모든 금융기관의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할 10년이 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들까지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회 대상 범위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상속 개시일로부터의 소급 기간입니다. 1년 및 2년 이내 추정 상속재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쉽게 해가지고 저희가 상속세 신고를 6개월이나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근데 그 자녀들이 해외에 있다. 그럼 한 달을 더 줍니다. 그럼 기한을 왜 6개월, 7개월 주냐? 뭐 증여세 신고를 딱 3개월 이렇게밖에 안 주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10년 이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 현금 거래, 금융 거래를 만했기 때문에 그 거래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를 잘 하셔갖고 세금 신고를 하라고 충분히 기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이나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잘 하는데 유가족들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금융회사, 국세청도 이 내용들을 다 받아서 나름 부서에서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금액이 내가 30억이 넘는 경우에는 이제 그 관할 세무서보다는 그 위에 상위 기관에서 많이 처리하는 지금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5년 이내에는 대체거래나 무통장임금 등을 통해서 상속재산 및 사전 증여 재산 누락 여부를 집중조사하고요. 5년에서 10년 이내는 계좌간 대체거래나 무통장임금 등을 통한 조사와 함께 피상속인의 자금이 상속인들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년 치상을 본다고. 요게 그 내용입니다. 조사 내용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근데 이 금융재산 일가조회가 무서운 게 뭐냐면 재산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할 수 있고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제 오픈이 되고요. 금융실명법에 대해서 있고 또 잘못해버리면 영장 부분. 그래서 금융재산 일가조회 앞에는 다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또 왜 무섭냐? 무섭게도 국세청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 불법 절차를 미리 막는 겁니다. 금융자료 일가조회와 관련하여 상증세법에는 사전 불법 절차는 물론이고 사업 불법 절차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어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금융자료 일가조회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 안에 취해법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거부하거나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금융재산 일가조회를 당하면 2주 지나서 그 주거래은행 또 주거래은행 말고 증권회사에서 국세청에서 금융재산 일가조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보내드렸다고 보내고 나서 2주 뒤에 안에 연락이 옵니다. 되게 이제 허무하죠. 방어권이 없으니까 자기 방어권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국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요. 기본권 침해 우려 국세청 일가조회 매년 늘었다. 최근 5년 사이 2배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납세자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기에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국세청 일가조회가 매우 증가하고 있고 재작년 이제 국세청 실시한 일가조회는 3,301건이고 2017년 1,514건 대비 2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모 야당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좀 엄격히 해야 되지 않냐고 주문했다라고 해서 뭐 얘기가 있고 보면 이제 뭐 1,500건, 2,500건, 2,700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그 금융거래 정보를 받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왜 받냐 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쉽게 해서 계산서를 끊지 않고 부가세를 당연히 안 물었겠죠. 그럼 부가세 탈루죠. 그리고 그 대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은 겁니다. 그 금액만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받는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이라든지 임대소득이 뻔히 있는데 그 이상을 초과해서 특정 금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의심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의심을 받게 되는 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FIU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연동돼 가지고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걸 받고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세무조사를 개인 세무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전에 FIU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FIU가 뭐냐? Financial Intelligence Unit입니다. 유닛. 절세를 왜 꼭 알아야 할 FIU인데 절세항목입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입니다. 차명 계좌에 대해서 또 이게 또 추가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추가로 이제 이 빈틈을 또 없애기 위해서 촘촘히 이제 관련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는 역할이 자금 세탁 방지 제도입니다. 불법 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돈이 들어오면 금융거래 보고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요. 그래서 그 보고를 한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에서 분석을 해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정보 제공한 것을 통해 가지고 법 집행기관에다가 그 내용을 넘겨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금세탁 범죄 제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금세탁 범죄 제도란 자금세탁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한 제도인데 88년 유엔이 지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제도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하여 각국은 범죄 행위로부터 발생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당해 자산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법적 책임을 면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해당 자산을 전환 또는 양도하는 행위, 당해 자산의 성질, 출소, 소재, 처분, 이동 권리, 소유권을 은닉하거나 가정하는 행위, 당해 자산을 취득, 소지, 사용 행위에 대해서 범죄하고 법률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세탁 행위가 범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금 세탁을 한 자금이 지정된 전제 범죄로부터 불법 자산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의심거래 보고입니다. STR이라고 이제 소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의심거래 보고 제도인데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거래, 뭐 카지노에서 칩 교환 포함입니다. 가잖아요.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면 합당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이거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 토론한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거냐? 의심거래 보고의 대상이 미보고 시 제재.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 근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 세탁 행위나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 근거는 범죄 순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찾는데 의심 거래 보고를 허위 보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보하는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래서 의심 거래 보고의 방법 및 절차는 뭐냐면 영업점 지점은 업무 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 사항, 직업 사원 행동을 고려하여 취급한 금융거래가 의심거래 의심되면 그 내용을 바로 보고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거래 보고 정보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은 금융기관은 보고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분석원에다가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바로 STR이라는 게 의심거래 보고 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CTR이라고 해서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FIU에 보고 토록한 제도인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2006년도에 처음 도입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기준 금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하루에 이체 금액이 5천만 원 넘지 않으면 별로 보고를 안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너무 크다 해서 2008년부터 3천만 원, 2000부터는 2천만 원, 2019년 7월부터는 1,000만 원만 넘으면 고액 현금 보고가 되는데 그래서 강남의 사모님들이 900만 원이라는 돈을 많이 빼서 한동안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ATM기에서 한 번에 하루에 뺄 수 있는 금액이 6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은행 가서 돈을 현금을 그 이상 빼려고 그러면 왜 빼십니까? 이유가 뭐세요? 다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빼자 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ATM기를 뺄 수 있는 금액이 뭐 많을 때는 900만 원씩 빼고 이랬는데 그게 너무 이제 문제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거를 이제 거래원하고 얘기를 해서 600만 원밖에 못 빼게끔 바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확인 제도입니다. CDD라고 하는데요. Consumers Due Diligence라고 하는데 CDD,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 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금융제도인데 쉽게 하고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 합당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게 뭐 쉽게 해가지고 고객이 거래처와 관련 없는데 이제 이체를 하거나 또는 뭐 해외 거래가 없는데 갑자기 해외 거래를 한다거나 또는 거래하는 나라가 아닌 나라에 이체를 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보는 그런 고객 확인 제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범죄 수익 못 씁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 범죄를 조정하는 경제적 우위를 거두는 쪽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범죄로부터 박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40개 보건고사항 사망의 각국의 자금 세탁된 재산, 자금 세탁 위에 취득된 수익, 자금 세탁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도구 또는 이들 재산의 가치 상당하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데 위에 및 비엔나 협의, 팔레모 협약 규정 상호 법률 규정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FIR을 통해서 매년 2조 이상의 세금이 더 추진됩니다. 국세청 최근 7년간 FIR 정보 세무조사는 연평 2조 3,220억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TIS, PCI 이 두 개만으로는 세금을 더 많이 추징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추가로 FIU 거기에다가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걸 합산하니까 그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바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업 활동하러 다닌다, 뭐 씨가 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촘촘히 저희도 세금 프로그램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현금을 숙이고 매출 요락하고 세금을 추가로 추징하는 그 확률이 더 높다 보니까 이렇게 세금 징수가 매년 이렇게 2조 이상 늘었다라고 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뭐 조사 활용 실적, 체납 업무 실적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현금 이출금 FIU, 현금 이출의 100% 적발대가, 자금 세탁 방지 제도 때문에 요즘은 거의 다 걸린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고액 현금 거래, 그 다음에 의심 거래 보고 제도. 그러면 제가 아까 CTR 고액 현금 제도에 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현재는 1일 동안 1,000만 이상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에 대해서 FIU가 거래자 신원 일시금액 전산을 보고되고 STR 의심 거래 보고 제도는 CTR은 전산 자동 보고되는 반면 STR은 금융기관 직원 등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돼서 그 영업직 직원의 본인의 판단하에 이제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금융정보분석 부분에 바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를 8개 국가기관,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CTR 기준금액이 1,000만 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주요국의 기준금액이 $10,000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결정됐고, 그럼 1,000만 이상 거래는 무조건 보고되는 대상이냐? 아닙니다. 직접 현금을 입금 또는 지급하는 거래 하나, 즉 이체 또는 송금 수표는 아니거든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 1,000만 이상 현금 거래는 무조건 국세청 보고될까? 아닙니다.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 국세청 등 8개인가의 정보 제공이 됩니다. 아까도 STR에서 말씀드렸죠. 의심거래 보고 제도지 않습니까? 영업적 지분을 일체적으로 필터링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보고 책임자에다 올려놓고 보고 책임자가 이거 맞다 싶으면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이제 바로 이제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자, STR의 활용 사례인데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의 건수가 보십시오. 1년 사이에 거의 뭐 16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상 금융사각지대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STR을 통해서 충분히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CDD라는 아까 얘기했는 게 이제 금융거래가 불법 행위 인정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참여거래가 의심되거나 했던 케이스가 있거나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케이스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이제 목적을 확인해서 이제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규거래 개설 1,500만 원 이상 일회성 거래, 10,000원 이상 일회성 거래, 실제 당사자 의무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기존에 알고 계셨던 지식에 플러스 이 부분들이 더 최첨단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기입하시면 좋으시고요. 추가로 이런 부분에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